콜레스테롤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징어 먹으면 또 올라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아, 그쵸. 계란 노른자.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그 고지혈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 얼마 전에 귀하신 몸이라는 그 채널, 거기에서도 이제 고지혈증을 고생하시는 분들 좀 만나 뵙고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지혈증에 대해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노력은 정말 하시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해야 할지를 잘 모르시는 걸 느껴가지고 좀 셰프님들한테 이제 고지혈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좀 카메라 앞에 섰거든요. 고지혈증 하면은 사람들이 좀 막연하게 생각해요. 피에 기름? 이게 뭐지? 혈관에 찌꺼기가 많은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질이라는 게 우리 몸이나 음식의 어떤 그 기름 성분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 지질에는 사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지질이, 그러니까 기름이 바로 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 두 가지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또 너무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되고 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게 건강검진표에 나오면은 뭐 똑같은 건가? 뭐 다른 건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두 개 다 우리 몸에 진짜 필요한 애들이에요. 근데 너무 높으면 좀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다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하지만 혈관 속에서 어떤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에서는 그 안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수치가 너무 높은 거를 우리가 흔히 그냥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지혈증은 중성지방이 높거나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지질의 대표적인 두 가지니까 그냥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건데,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좋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은 것도 좀 문제가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낮은 것까지 포함하면 고를 못 붙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중성지방은 진짜 필요한 애들이에요. 콜레스테롤도 필요한 애들이고. 어떻게 다르냐? 중성지방은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에요. 이 형태 자체가 그냥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지방이 마지막에 그 지방산이라는 게 돼요. 그냥 그게 어떤 글리세롤이라는 게 딱 붙어 있는 그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중성지방은 그냥 우리 그 지방세포에도 들어가고 우리 근육이 에너지로도 쓰고 굉장히 풍부한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면 다 좋지만 다 못 쓰면은 뭐 간이나 지방 이렇게 저장을 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중성지방은 먹는 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기름진 거 먹으면 바로 올라가고 또 달달한 거 먹어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대체 뭐냐 이게 굉장히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중성지방이랑 다른 형태이고요. 이거는 에너지원으로 쓴다기보다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콜레스테롤이란 단어 자체가요, 한 18세기 한 프랑스 화학자가 사람의 그 담석 속에서 이 뭔가를 추출했는데 이게 뭔가 고체예요. 담석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명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콜레가 앞에가 그 쓸개 뜻하는 거고 스테롤은 어떤 고체를 뜻해요. 쓸개에 있는 고체.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데요. 뇌신경 어떤 세포들은 대부분 이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하면 되고, 우리 그 뇌신경에서는 신경의 전달 속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전선을 다 싸고 있는 게 다 또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어떤 뇌신경 세포, 뇌의 어떤 기능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호르몬들, 특히 성호르몬들, 그리고 비타민 D, 그리고 이제 담석, 담즙 같은 게 다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구성 성분이다. 이 콜레스테롤을 주로 간에서 만들거든요, 이것도. 그러면은 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장치가 필요하고 좀 남아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장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져가주는 장치, 그게 LDL이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콜레스테롤 결국에는 그 기름기이기 때문에 물에 바로 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송해주는 어떤 그 단백질, 차가 필요한데 보내주는 차가 이제 LDL이라는 거에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고, HDL 콜레스테롤은 이제 거기에서 좀 남아있는 이제 콜레스테롤을 가져오는 그걸 이제 HDL 콜레스테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다르죠. 그래서 LDL도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 몸에. 왜냐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좀 회복이 필요하거나 어떤 상처가 있거나 하면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약간 당연히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막 LDL 콜레스테롤도 높으면서 몸에 어떤 염증도 많고 내가 막 단 것도 많이 먹고 그러면 이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돼요. 그리고 우리 혈관이 안 좋아져요. 혈관이 약간 좀 느슨해져 있으면은 자꾸 혈관 안쪽으로 쌓이는 거예요. 이 안쪽에서 그러면 또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갑자기 LDL 콜레스테롤 산화된 게 특히 여기 쌓이면은 또 우리 몸 이걸 또 제거하기 위해 염증 세포를 또 보내고, 그래서 이게 어떤 죽상 동맥 경화증
같은 걸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염증이 돼가지고 혈관이 터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게 생기는 건데, 근데 사실 콜레스테롤이 뭐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맞으니까 콜레스테롤 높으면 또 증상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이거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2021년도 국가사망원인 통계를 보면은 한국인도 5명 중에 한 분은 어떤 심내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해요.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심지어 사망률이 지난 한 10년간 한 7% 정도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시고, 이게 무서운 게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들은 사망하지 않더라도 기능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나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은 내가 원래 집에서 있었지만 내가 사는 곳이 집이 아니라 어떤 병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원래 내가 스스로 거동을 잘했지만 나를 어떤 누군가 간병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나의 신체 상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이걸 좀 관리해 주는 게 좋거든요. 고혈압이랑 이상지질혈증이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르긴 해요. 이제 보면은 이상지질혈증은 사실 뇌혈관보다는 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 쪽에 좀 더 영향이 높고, 그 고혈압은 뇌출혈을 좀 더 많이 일으키긴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또 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 같은 것들의 정말 한 56% 정도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요. 뇌졸중의 한 18% 정도의 어떤 기여하는 원인으로 추정이 돼요. 한국에서만 봐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심내혈관 질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봤을 때 고혈압, 흡연,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흡연을 좀 적게 하시니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흡연 순으로 이렇게 심내혈관 질환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정말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러면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름기 적게 먹는 게 좋지 않냐? 그냥 이렇게 그냥 얼핏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예. 기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뭉뚱그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생겨요. 콜레스테롤은 분명히 우리 몸에 필요하고요. 적당량의 기름도 필요한데, 또 기름도 같은 기름이 아니에요, 사실. 좋은 기름을 먹고 나쁜 기름을 안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름이라는 게 그럼 뭐냐?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 이제 불포화 지방산에서도 오메가3, 오메가9을 좀 많이 먹어줘야 되고, 포화지방은 좀 줄이는 게 좋아요. 포화지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돼지 비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기름들은 이거는 식사량에 비례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그만큼 어떤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올리기 때문에, 이제 포화지방은 우리가 최대한 이제 섭취를,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증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은 줄이라고 하고, 포화지방의 어떤 특징과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 게 트랜스 지방이거든요. 트랜스 지방의 섭취도 좀 낮추는 게 좋아요. 과자나 튀긴 음식 이런 거죠. 예. 열을 통해서 변형을 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공식품. 예,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뭐 피자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아이스크림, 과자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이제 내가 먹는 기름도 이거를 이제 오메가3나 9 쪽으로 바꾸면은 그걸 바꾸기만 해도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져요, 실제로. 1%씩만 바꾸더라도 LDL 콜레스테롤 1.6 정도 떨어진다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이런 거 너무 먹지 말고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이제 생선류, 등푸른 생선, 약간 이런 걸로 바꿔서 먹는 노력을 하자. 올리브유라든지 뭐 들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자라고 한 이유가,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은 기름들을 좀 더 섭취하는 쪽으로 움직이자라는 거고요. 그게 또 근데 말씀 들어보면 완벽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을 대체해도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대부분 음식들에는 뭐 포화지방만 있고 딱 불포화지방만 있고 사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떤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좀 좋은 기름이 들어있는 음식들로 옮겨가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포화지방을 줄이고 불포화지방 쪽을 늘린다. 그런데 HDL 콜레스테롤에 어떻게 하면 이걸 올릴 수 있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사실 저희는 이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좀 보라고 해요. 중성지방도 최근에는 이 자체적으로도 좀 어떤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좀 올릴 수 있다, 약간 이런 보고들이 있고, 또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는 거에 또 굉장히 관련이 높아요. 그래서 이 중성지방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의외로 우리가 먹는 뭐 기름 낀 것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이런 게 굉장히 LDL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 둘 다 올려요. 그러니까 당류가 쉽게 저장이 되잖아요. 인슐린이 확 나오면서 쉽게 저장이 될 때 저장하기 가장 좋은 형태가 바로 이 중성지방의 형태거든요. 또
당류를 많이 먹으면 어떤 게 안 좋냐? LDL 콜레스테롤을 쉽게 산화시키고 LDL 콜레스테롤이 쉽게 혈관으로 쌓이게 만들어요. 당류를 많이 먹으면. 그래서 당뇨병이랑 이런 콜레스테롤이 같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혈관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탄수화물들은 정말 그 장수의 어떤 키가 되는 음식들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정제 탄수화물과 당류, 그리고 설탕, 액상과당 이런 것들을 최대한 내가 줄이고 음식에 생선과 해산물을 최대한 넣으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드려요. 이런 노력들을 하면은 고지혈증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조금 더 하겠다. 그러면 식이섬유량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는 굉장히 재밌는 게 얘네가 그 자체적으로 먹는 콜레스테롤과 그 당분을 이제 포합해가지고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흡수 자체를 줄여주고 흡수 속도도 좀 늘려주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이걸 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당분 모두에 좋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식이섬유를 내가 정말 의식적으로 먹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콜레스테롤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징어 먹으면 또 올라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아, 그쵸. 계란 노른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2010년대 그 전에는 미국 영양학회 콜레스테롤 섭취 가이드라인이 300mg 미만으로 먹으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15년에 그 미국인을 위한 식사 공고안에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뭐 맘대로 먹어도 되는 건가? 상관이 전혀 없는 건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배경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분명히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고 반드시 공급이 돼야 돼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대부분 간에서 만드는 걸로 결정이 돼요. 한 70-80% 정도가. 먹는 거에 영향이 한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너무 이제 격하게 딱 제한을 하려고 했더니 모든 건강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안 먹게 되니까 영양 섭취가 좀 불균형적으로 되는 게 있고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도 이게 포화지방이 아니라 콜레스테롤만 이렇게 낮추려고 했더니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간에서 만드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콜레스테롤 낮추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제 뺐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여기에 좀 함정이 있는 게 물론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맞고 콜레스테롤 자체 어떤 해악을 올리는 거는 그 단당류, 이 설탕같이 단 음식들 이런 것들이 맞기는 한데 이미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을 과다하게 먹으면은 괜찮냐? 이건 아니에요. 유럽의 어떤 가이드라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도 이미 내가 이상지질 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다면은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하루 300mg 좀 미만으로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일같이 이제 계란을 드시거나 매일같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은 이미 어떤 조절 능력이 좀 이렇게 저해되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요. 그래서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은 마냥 먹어도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콜레스테롤을 내가 낮추는 것만으로 나의 이상지질 혈증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예, 이거는 분명 다른 이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그리고 당류의 어떤 이런 제한이 있어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콜레스테롤이 뭔지, 이상지질 혈증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식사하는 게 기본 원칙 같은 것들인지 좀 브로드하게 좀 이야기 드렸거든요.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제가 또 더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추후에 또 이렇게 도움될 수 있게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